안녕하세요. 화상관장인 홍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실전, 이건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제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어떤 관제인, 고향 후배이기도 한 변호사님으로부터, 제 사무실에서 2014년도에 면책 불허가를 받은 분이 아마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 관제인 사무실에서. 근데 이제 사건을 기록은 다 폐기됐죠. 5년 지나면 폐기됩니다. 면책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하고 배당표만 남아있고 채권자 목록 등본도 없어집니다. 면책 결정 확정문 이 세 가지만 남고 나머지는 싹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제인 보고서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관제인 보고서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1회 보고서하고 2회 보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 불허가 사유가 이번에 다시 파산을 신청한 이유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겠죠. 근데 8년, 7년도 지났고 2번 면책받는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면책을 못 받아서 다시 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파산 신청을 해서 선고가 되고 과연 이 신청 자체가, 면책 신청 자체가 남용이냐 아니냐만 이제 관제인이 판단되죠. 그럼 그거는 뭘로 기준으로 하냐. 전에 그 사유가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심각한 사유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채무자는 어떤 빌라에 살았는데 채무자 명의로 보증금 8천에 월 20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이제 친인척 고정 사촌 명의로 보증금 1억 원의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관제인이 보기엔 그 당시에 이건 본인 돈을 묻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살 때는 이제 딸 명의의 보증금 2천에 월 20 이거 별 문제 없어요. 그 당시인데 2천만 원은 줘야 하니까. 근데 그 중간에 사촌 명의로 있던 게 혹시 채무자가 은닉한 게 아닌가 라는 걸 이제 의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는 원래 가정주부였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인쇄업을 하면서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부도가 또 난 거죠. 사실 되게 억울하신 분이죠, 사실은. 이혼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딸들이 뭐 다 성년입니다. 37, 33, 23.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채무는 2억 2천이고요. 인쇄소 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사한 것 중에 이분이 이제 충남 예산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 파산 신청 한 2, 3년 전에. 그래서 그 신청서에도 그걸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과거 재산은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타나죠. 신청서에 기재를 안 했고, 용산구 산천동에 있는 그 임차보증금, 그거는 이제 사촌 명의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기재 하나 뭐 기재할 의무는 없지만 아무튼 좀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아무튼 예산군에 있는 땅은 팔았지만 기재를 하지 않아서 이제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고 부모님 재산이야 이제 뭐 문제 없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딸 명의로 여주시 어디 금사면에 그걸 땅을 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딸이 이제 월급이 또 한 400 정도 되니까 뭐 나름대로 딸이 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여튼 좀 의심스러우니까 33살 나이가 좀 어리죠, 약간은. 그래서 이제 딸 명의의 그 이거에 대한 이제 보통 채무자가 제출한 세무별 과세증명서에 지방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죠. 제가 오늘 지방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달에 7월 달인가요? 7월 달인가 8월 달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냈습니다. 원천징수해서 몇십만 원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10%를 서초구청에 또 냈죠. 그게 지방 퇴직소득세죠.
모든 국세 다음에 10% 정도는 지방소득세를 또 지방세를 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세목이 있죠. 지방세가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퇴직소득세도 있더라고. 지방양도, 지방퇴직소득세죠. 그래서 그게 부과됐으니까, 아, 이거 뭔가 양도를 했구나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청했죠. 총 4필지였습니다. 예산에 있는 땅.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도 혹시 이동한 경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죠. 아마 이 당시에 사실상 1억 원은 채무자 걸로 보여지고, 보증금 8천만 원에 대한 사용처, 이게 얼로 사라졌는지, 뭐 사실은 사업하신 분이니까 다 날릴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 하여튼 조사를 거부해서 안 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딸, 33살 된 딸 명의로 보유 중인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자녀의 소득금액 증명을 통하여 부동산 구입 대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다음 이제 보험가입 사실조회서 및 해약환급금 내역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다 거부하고 이제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취하도 안 하고 해서 불허가를 내렸습니다. 불허가.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났죠. 2번 이상 뭐 응하지 않고. 그때 판사님이 되게 유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좀 했으면은 좀 했을 텐데 아마 뭔가 뭔가 심각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제 8년 후인 올해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제도의 파산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이제 제도의 파산은 허용이 안 됐죠. 대법원 판례상. 몰락, 추위, 귀신 5가지 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불허가가 대표적이죠. 대법원 판례도 있을 겁니다. 취하도 있고 기각도 있고. 근데 지금은 2018년, 2020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항고부에서 그 다른 동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제도의 파산에 대한 획기적인 판례가 있었죠. 항고심 판례. 이번에 이제 관제인 세미나에서도 박광은 변호사님이 발표했고, 그것도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 골자는 소개했습니다. 대략적인 골자는 제도의 파산 신청과 그 사건 처리 방향. 그렇죠? 제도의 파산. 이것도 이제 제도의 파산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이제 기간이 또 8년도 지났고, 설사 그때 은닉이었다 하더라도, 그때 아마 뭐, 한 재산을 8년 동안 나름대로 또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61년생입니다. 그러면 63세죠. 그때는 55세였죠. 63세요. 나이도 또 꽤 드셨습니다.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걸 계속 너 옛날에 재산 빼돌렸으니까 이번에 뭐 그 재산을 토해내야 된다든지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게 이제 파산 신청이 남용이냐 아니냐 이런 걸 관제인이 판단을 하고 법원에서 사안별로 캐치하라는 얘기죠. 남용에 해당되면 그때 그 숨겨놓은 재산을 통해서 뭐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산다. 그러면 면책해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불허가 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설사 은닉했다가 손치더라도 은닉했다고 하더라도 8년 동안 먹고 살면서 그걸 다 탕진을 했다. 아니면 뭐 그저 생활하는데 다 썼다. 그러면은 참작할 점이 있죠. 최소한 재량 면책은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거 8년 동안 다시 파산 신청을 한 거는 대리인이 아마 심사를 했을 것 같아요. 에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어떤 경향상 제도의 파산은 맞는데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면책이 된다라고 아마 대리인이 아마 잘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릅쓰고
저 사건 잘 발굴한 거죠, 그거. 그쵸?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10년, 20년, 영원히 면책 안 되죠. 계속 시효 중단하고, 새로 소송하고, 판결 받으니까, 채권자들.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고서를 관제한테 보내줬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사업하시는 분 저거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사업자금으로 대부분 날렸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편파 변제라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넘었죠. 12년 넘었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한 시점부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부인권 행사하기는 불가능하죠. 지금 시점에서. 아무튼 제도입 파산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에는 지금 그 당시 다행히 이제 한글 파일, 그 당시 종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제가 어디서 소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다 편집했죠,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메일머지에 있는 그 보고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걸 보고 제가 지금 아무튼 하여튼 제도의 파산 요즘 이슈가 돼서 서서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좀 약간 빼돌린 재산도 다 소진했다 하면은 다시 들어온다 한들 냉엄하게 기각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구제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